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볼렌담과 페예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렌담 네덜란드 일부 18위 페페무페무입니다. 페예노르트를 상대로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직선적으로 가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압박을 하면서 드리블 이외의 선택지를 주지 않으려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볼렌담이 드리블 능력이 좋은 팀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압박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역습에 필요한 공 방출마저도 높은 확률로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예노르트 네덜란드 일부 2위 승무승승승입니다. 페예노르트가 소유권을 잃거나 압박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페예노르트가 몇 골을 넣고 이기느냐가 관심사일 정도입니다. 일단 페예노르트도 히메네즈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페예노르트가 대량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볼렌담을 상대로도 3골 이상을 기록한 적은 한 번뿐이기도 합니다. 일단 압박 싸움과 경기 페이스가 90분 내내 페예노르트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페예노르트도 상대의 완강한 저항에 막히거나 볼렌담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한 빈도 자체는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편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발바이크와 알메러 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일부 15위 페페승무무입니다. 이상하게 알메러 시티를 만나면 지는 중입니다. 최근 알메러 시티를 상대로는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발바이크는 자신들이 경기를 컨트롤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편인데 알메러 시티가 중앙에서의 싸움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점이 걸리는 편입니다. 알메러 시티가 올 시즌에는 상당히 직선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는 해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뒷공간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알메러 시티 네덜란드 일부 12위 무무무승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올 시즌에는 상당히 실리적이고 직선적인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로비네트를 2선 중앙에 배치하는 4-2-3-1 양상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도 보여준 바 있고 지난 시즌에는 높은 점유와 중앙에서의 힘으로 상당히 강호 같은 플레이를 하면서 1년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발바이크의 공격적인 플랜을 봉쇄할 수 있는 압박 능력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알메러 시티가 중앙에서의 힘싸움을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기도 하고 이 때문에 알메러 시티에게 발바이크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공 성향을 올 시즌 알메러 시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해도 롱킥도 공격적인 발바이크에게 까다로운 옵션임은 매한가지입니다. 알메러 시티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약스와 고어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네덜란드 일부 5위 무무페무승입니다. 아약스는 고어헤드를 화력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일단 브로베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의 화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대가 정교하게 지공을 가는 팀에게 약한 면도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약스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수비 상황에서는 난조로 이어지고 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고어헤드 네덜란드 일부 7위 패승패패승입니다. 고어헤드도 기대 득점이나 역습의 효율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하위권과 상위권을 상대하는 경기의 안정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권을 상대로는 실점 커버를 잘 내내지 못하는 모습이 강합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결정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고어헤드가 더 높이 올라가기에는 강호들과의 전적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일단 고어헤드의 높은 역습 성공률이나 기대 득점은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강호를 상대로는 상대에 밀어붙이는 운영의 수비가 버텨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 3.5와 아약스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그라나다와 발렌시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 스페인 일부 19위 무페페페페입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그라나다가 상대를 하기 좋은 편입니다. 지난 두 라운드 상대인 카디스나 마요르카와는 달리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편인데 그라나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화력은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결국 그라나다가 앞으로 전진할 때 공간이 지난 두 게임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홈에서의 그라나다가 우세를 접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라나다의 수비력과 압박 성공률의 높은 평가는 해주기 어렵습니다. 발렌시아 스페인 일부 파리 패무무승패입니다. 발렌시아는 높은 에너지 레벨을 과시하는 팀입니다. 때문에 실점률이 원정에서는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원정에서 후반 실점률은 경기 당 1.14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 실제로 그라나다 원정에서도 2017년 이후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는 원정에서의 모습이 홈과는 완벽하게 다른 팀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펼쳐지는 발렌시아 매치라면 모르겠는데 원정에서는 발렌시아도 에너지 레벨 조절에 상당히 애를 먹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라나다도 수비는 몰라도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중위권 수준의 공격력을 보유한 팀이라는 점에 주목해봅니다. 1순위는 오버 2.5, 2순위는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리버풀과 셰필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잉글랜드 일부 1위 승무승패승입니다. 리버풀이 홈에서 셰필드에게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말 그대로 사고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만 셰필드를 상대로는 전력 차이에 관계없이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난 원정에서도 디아스 같은 선수들의 드리블 돌파가 먹히는 모습은 아니었고 살라도 지난 경기 결승골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결정력이 올라온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리버풀은 셰필드를 상대로 3골 이상을 EPL에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셰필드 잉글랜드 일부 22패 패무무입니다. 최근 2경기 5골로 생산성이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겨울에 데려온 브레레톤 디아스가 풀럼전에서는 2골 1도움을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물론 셰필드가 수비 상황에서는 오픈플레이와 데드볼 상황에서 모두 대응이 매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아스날과 브라이튼에게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등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에게 너무 취약한 점은 명백합니다. 다만 리버풀이 은근히 셰필드를 상대로는 대량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는 점, 최근 셰필드의 공격적인 성과가 나쁘지는 않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리버풀의 공격진 페이스나 결정력도 100%는 아닙니다. 스코어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첼시와 맨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잉글랜드 일부 11위 패승무승무입니다. 첼시가 지난 경기 매치에서는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강등권인 팀을 상대로 수적인 우위를 잡은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벌리에게 내주고 만 것입니다. 사실 카이세도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카이세도를 빼버린 감독의 용병술이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서로 경기력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는 한데 이 와중에 감독은 데이터 상으로는 우리가 사위다 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맨유 잉글랜드 일부 6위 승패승승무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맨유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했습니다. 브렌트포드에게 31개의 슈팅을 허용했고 골대를 맞고 나온 슈팅도 4개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경기력을 보이고 이기는 것은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호일룬의 득점포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있기는 한 모습입니다. 첼시를 상대로도 2020년 이후로는 패배가 없습니다. 첼시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호일룬 등 공격진의 퍼포먼스로나마 꾸역승을 기록하는 것으로 6위에서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맨유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1순위는 맨유의 핸디캡 승리, 2순위는 오버 3.5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